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용역을 체결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경주에 놓여진 동해 남부선 철도가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년 뒤 철거될 예정이어서 폐철도 활용 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가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지만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급 과잉으로 불거진 철강업계 구조 조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가 자발적으로 연구 용역을 체결하고 정부는 지원 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에 이어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용역 보고서엔 제품별 수급 전망과 적정 설비,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오는 7월쯤 나올 예정이며 정부는 8월부터 기업 활력 특별 재고법, 일명 원샷법에 따라서 세제나 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용역과 별도로 철강업계는 지속적인 구조 혁신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35개 계열사를 정리하고 동국제광과 현대제철은 품목별 재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무구조 개선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는 수익성 관점에서 숨어있는 잠재 부실까지 제거하는 철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용 절감에 나선 지역 철강업체 계열사와 외주사, 협력사 등 중소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지난 1년 동안 포항공단의 근로자 수가 950여 명이 줄어든 상황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되면 인력 감축이 가장 손쉽게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대량 해고로 곧바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현재 포항시는 노동 인력의 대량 해고에 대해서 대책이 전무하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포항 경제에서 철강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반기에 시작되는 철강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일제시대 경주에 놓여진 동해 남부선 철도가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년 뒤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폐철도 활용 방안에 대한 학술 포럼이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천년 고도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적 8호인 사천왕사지와 신문왕릉 등 신라시대 주요 유적지를 관통하며 일제의 유적 훼손 사례로 손꼽히는 동해 남부선 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2년 뒤 경주 지역 50km 구간이 철거될 예정입니다. 또 동해 남부선과 함께 중앙선 철도 경주 구간도 2020년 운행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70km에 이르는 폐철도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놓고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제에 의해 훼손됐던 천년 고도의 정체성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주의 고도를 그냥 두 조각, 세 조각을 갈라놓았던 것이 봉합이 되는 거고 옛날의 흔적을 갖다가 다시 이 비워진 공간을 통해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 구간은 양분됐던 유적지구를 하나로 통합하고 훼손됐던 주요 서적지도 정비하는 한편 외곽지 철도는 레일바이크나 소형 열차, 자전거 길 등 친환경 교통으로 관광 유적지를 서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단절된 이 역사 유적을 통합한다는 큰 의미가 있고 폐철도 부지를 레일바이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연결하게 되면 역사문화 축을 친환경제로 구성할 수 있다. 또 주요 철도 역사는 경주의 근현대사를 복원한 도시박물관이나 문화예술이 재창조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도심 내에서는 문화와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 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변화가 필요하고요. 전문가들은 경춘선과 경의선의 폐철도 사례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폐철도 예정지 3만여 제곱미터 대부분이 코레일 소유이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는 경주시가 상호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한수원은 경북대 방사선 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월성원전 주변 760여 개 시료에 대한 환경 방사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전역의 방사능 수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삼중수소의 경우 양남면 읍천 1, 2 음용수에서 12.8 베크렐이 검출됐지만 일반인 연간 선량 한도의 0.0045%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전 인근 표층 토양과 하천 토양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됐지만 과거 대기권 핵실험 등의 이유로 전국에서 검출되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는 학생들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문제 해결에 소극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교생 1000여 명이 일제히 등교하는 경주 시내 한 초등학교. 아침 등교 시간에 어린 학생들이 폭이 1m도 되지 않는 좁은 인도를 걸어 다닙니다. 이 길로 다니는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뒤엉켜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한 3분의 2 정도를 다 차지해버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어떨 때는 진짜 오토바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져 심하게 다친 애도 있거든요. 20, 30년 전 경주시 도시계획 당시 인도를 반영하지 않은 도로들이 많아 사정이 비슷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도로의 인도폭은 적어도 2m 이상은 돼야 하지만 이곳은 1m에 불과합니다. 2명이 다니기에도 좁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 밖으로 이렇게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위험하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이 길은 어른 한 명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빠듯한데 벌써 10년째 방치돼 왔습니다. 당시 학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뒤늦게 인도를 설치했지만 가뜩이나 도로가 좁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인도를 넓히려면 학교 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써야 하는 상황.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인도 폭이 좁아서 확장하려니까 또 도로 폭이 좁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뒤늦게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기고 인도를 넓히자고 제안했지만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당초 도시계획을 잘못한 경주시의 책임이라며 학교 땅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 아파트가 서고 난 우리 학교 부지를 더 들려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넓혀라. 인도 문제로 좀 고려해봐야 되겠네요. 교육당국조차 남탓만 하며 문제 해결에 손을 놓은 사이 아이들의 아슬아슬한 등굣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이 2020년까지 1,6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릉도의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려던 계획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울릉도 전기차 공유 사업은 관용과 개인용으로 전기차 1,600여 대를 구매하고 충전 인프라와 주차 시설을 구축한 뒤 관광객과 주민이 모바일 앱으로 예약하고 사용 후 반납하는 개념으로 울릉도의 환경 보전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울릉도에는 폭설이 내리는 데다 도로의 경사가 심해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한 반면 전기차는 사륜구동이 생산되지 않는 데다 에너지 효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울릉군은 최근 주민설명회를 무기한 연기하고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울릉도 연근의 어장에서 자망과 통발 조업구역이 겹쳐 어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자망어선들은 어업 시기가 끝난 뒤에도 어장을 선점하기 위해 어구를 철수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어업을 하고 있고 수심 40m의 문어 통발 조업과도 어장이 겹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최근 관련 어업인들에게 조업 어장 관리와 어구 실명제 정착 등을 당부하고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물은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와 고등어, 참다랑어에 대해 FTA 피해 보전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불금 지급 대상과 금액 산정 기준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달 말까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피해를 입은 국내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존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직불금 보전 비율을 종전 90%에서 95%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를 처음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휴게소 근처 음식점.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고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주는 교통편을 제공한 업소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한 화물차 운전자 48살 김모 씨는 잠시 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 얼마나 드셨습니까? 아유. 김 씨는 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상태로 고속도로를 17km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처벌은 운전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판 음식점 주인도 입건 대상.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한 방조 혐의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장거리 운전자들은 자고 가는 줄 당연히 알죠.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이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화물차 기사들한테 술 판매하는 식당을 전국 최초로 적발해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한 공공연한 술 판매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에서 음주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스코는 금강공업과 진방스틸 등 국내 강관사와 초경량 강관 제품을 공동 개발해 건설 현장에 보급합니다. 새로 개발한 제품은 종전보다 강도는 높아지고 무게는 줄어 국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포스코는 국내 강관사 등과 공동 마케팅에 나서고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가설물 실태 조사에 나서는 등 안전관리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지역에서 고래치로 불리는 쥐노래미를 대규모로 시험 양식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4년 대량 종묘 생산 기술을 확립한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해 가두리 양어장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올해는 육상 양어장 3곳과 가두리 양어장 1곳에 모두 25만 마리의 쥐노래미 치어를 사육해 경제성 등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횟감으로 각광받고 있는 쥐노래미는 저수온과 여름철 적조에도 비교적 강해 동해안에 적합한 양식 어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항 영일대 수욕장이 다음 달 7일 경북에서 가장 먼저 개장합니다. 포항시는 영일대 수욕장을 지난해와 비슷한 다음 달 7일, 월포와 칠포 등 나머지 5개의 수욕장은 다음 달 25일 개장해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백사장과 편의시설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KTX 개통에 이어 다음 달 말 포항 울산 고속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올해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늘어난 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구름이 점차 걷히더니 이제는 맑고 화창합니다. 맑은 하늘 덕분에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내일은 더 올라서 영덕과 포항,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28도로 덥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게 얇은 겉옷 하나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 발효되었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다만 밤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짙은 안개도 내일까지는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살펴보시면 울진이 13도, 포항 14도, 경주 9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6도, 영덕, 포항, 경주 28도로 덥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18도를 보이겠습니다.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밤까지 바람 강하겠고요. 짙은 안개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오전에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 공감 카페란 이름의 첫 간담회를 열고 시민과의 소통에 나섰습니다. 포항시는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카페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한 25명과 간담회를 갖고 포항 발전 방안과 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시정 방향을 설명한 뒤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포항시는 특히 영일대 해수욕장과 송도 해수욕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두 곳을 연결하는 길이 835m의 교량을 오는 2022년까지 만들고 지난 2007년부터 휴장한 송도 해수욕장을 오는 2018년까지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지방세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늘 성실 납세 법인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풍산,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일진, 블루원 등 5개로 1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 납부한 기업들입니다. 한편 경주시는 이들 기업이 지난해 납부한 지방세가 802억여 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21%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수 안내입니다. 포항시는 상수도 누수 수선 공사로 오늘 밤 자정부터 내일 오전 5시까지 5시간 동안 창포 사거리에서 두호주공 3차 아파트 1원의 상수도 공급을 중단한다며 주민들에게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5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대구대학교에서 기념식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 유공자와 단체를 표창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포항중앙상가에서 후보자들로부터 매니페스토 서약을 받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포항지부 김정례 씨 등을 시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